지금 이준석, 뭐 윤석열, 명태균 뭐 이들끼리의 지금 막 그 폭탄 돌리기, 심지어 뭐 김건희 씨는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특히 명태균 측의 변호사인 그 김소연 변호사와 강혜경 측의 변호사인 노영희 변호사가 맞짱 토론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토론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웃겼죠. 왜 웃겼는지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고, 한마디로 노영희 변호사의 입장은 뭡니까? 결국 이 김영선과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 지금 뭐 계속 빵빵 터지고 있는 모든 내용, 결국 이 공천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돈 문제, 그냥 개인적 자기들끼리의 이런 사기 문제로 넘어갈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반면 이제 김소연 변호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원래는 명태균이 핸드폰 녹음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대통령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어서 한두 개 한 것 같다. 일단 이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는 꼭 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두 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럼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과연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편에 서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명태균 씨를 진짜 지키고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그 고리를 끊기 위한 게 주 목적이냐? 물론 이게 부수적인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본래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보는가? 저도 실제로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에 요런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화가 됐죠.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게 무슨 옛날 막 부시 시절에 뭐 김정은 악의 축이다 요런 얘기, 이거 프레임 연상시키게끔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기사에 나오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이다.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요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었죠. 명태균, 김영선 전략공천 주겠다 말씀하고 검찰이 명태균이 국힘 지도부에다가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 요 내용인데, 한마디로 김영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 5월 9일이죠. 그때 명태균 씨가 당시 국힘 지도부 중에 한 명한테 보낸 문자를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건데, 이 국힘 지도부가 누구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이준석이었다고 명태균 씨의 변호사가 깐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메시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화가 왔다. 김영선을 전략공천 주겠다고 말씀했다. 라는 내용이 명태균 씨의 그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는 거고, 다들 기억하시는 22년 5월 9일 윤석열 본인의 육성이 나와서 난리가 났던 그 내용하고 이 시점이 딱 맞물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이 맞네 당해서 내가 김영선 해주라. 그러니까 명태균도 오케이, 윤석열 입장 변함없네 라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문자 메시지를 이제 국힘 지도부 중 한 명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 지도부가 바로 이준석이었다는 거고요. 당시 당대표였죠. 그래서 이게 검찰 조사에선 이거 과장돼서 말한 거다. 또 이렇게 뭐 허풍덩거란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카카오톡에 남은 것도 없다. 이런 거 사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증거인멸로 진짜 저렇게 떠들 수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이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 기사를 토대로 다시 이 내용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이준석이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요 얘기를 페이스북에 쓰면서 이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5월 9일 새벽에 이준석이 갑자기 명태균한테 메시지, 카톡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슨 카톡을 보냈냐? 윤석열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던데? 요 얘기를 갑자기 보내니까 당시 김영선 씨가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됐던 그러한 명태균 씨 입장에선 발칵 뒤집히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쯤에 윤석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을 했더니, 야 뭐야 문제 없다잖아 하고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5월 9일 윤석열 육성이 나왔던 요 시점의 얘기인 거고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한테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했다고 말한 게 화근이 된 거다. 한마디로 이준석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고 이 사단이 난 거다. 그래서 이준석은 왜 명태균한테 저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굳이 하루 전에 그것도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서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연락하게 하고 녹음까지 하게 만든 것인지, 이 모든 건 다 이준석 때문이다.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또 웃긴 거는 뭐 이걸 진지하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결국에는 명태균이 오버를 한 거다. 이거는 그냥 오버해가지고 뭐 아무 문제 없었네. 결국에 이준석의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네. 그래서 이건 그냥 좀 오버를 한 거지. 결국 문제는 이준석이다. 요 얘기인데 이것 또한 말장난인 건 뒤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의 변호사로 가가지고 뭐를 가장 주된 목적으로 삼는지는 요걸 통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악의 축 이준석으로 가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준석 성상납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이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도 안 다룰 수가 없죠. 이게 한동안 그 꺼진 불씨로 마치 다 지나간 이슈처럼 돼 있었는데 사실 이전부터 이준석 씨와의 이 싸움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요 성상납 사건을 본인이 최근에 언급을 함으로써 요 얘기를 이제 또 빼놓고 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참고로 24년 9월 5일 그때 검찰에서 이준석 무고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무고로 그럼 대충 땡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접대 여부 요거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냐라고 항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요 얘기까지 지금 다시 끌어올려진 상황이고 뭐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뭡니까? 7억 원 투자 각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준석 씨가 항상 그런 식으로 막 토론할 때 화법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각서를 왜 씁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그렇게 남들 막 공격할 때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 했는데 왜 이 투자 각서가 나왔던 거냐? 요 얘기까지 지금 다시 본격적으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준석이랑 이게 저보다 더 비판하는 것 같아요. 뭐 병X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사실 요것도 이준석이 안철수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준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얽힌 사람이 있죠. 어제 그 노영희 변호사도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했듯이 천하람을 파야 된다. 천하람 얘기를 해야 된다. 천하람은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잠수 타고 있는데 천하람 얘기해야 된다. 실제로 일주일 전쯤에 김소연 씨도 천하람 절레절레 7불사 코파기 삽질 그러면서 요 사진을 이렇게 올린 바도 있었죠. 한마디로 지금 천하람 씨가 저렇게 잠수를 타게 냅두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아까 악의축 얘기도 했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얘들이 문제였다면서 이준석과 김정은을 엮어가지고 본인의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명태균 씨를 변호하러 간 건지 물론 이제 용산과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이준석 보내기가 지금 주 목적이 된 상황인 것 같고 아까 뭐 성상납 얘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명태균 씨와 관련한 모든 내용 특히 이준석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모든 내용들을 김소연 씨가 볼 수 있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이준석 씨는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해외에 나갔죠. 막 순방 간다고 하면서 막 허세 부렸는데 이러다가 이제 남들 다 돌아올 때 막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다 돌아올 때 이제 공항에 갔더니 왜 한 명이 없지? 이준석 어디 갔지? 물론 올 겁니다. 올 건데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공관위 서류 뭐 이준석 대통령 부부 다 진술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것도 뻔히 알죠. 뭐 윤석열 김건희 진술을 받는다고 한들 지금 현 검찰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털겠냐 못 털겠다 이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특검만이 답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걸려있는 사람이 있죠. 이준석도 진술 받아야 된다. 요거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준석 씨가 해외에 갈 때 친윤 친한이 갑자기 언제 싸웠냐는 듯이 힘을 갑자기 합치면서 이준석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누구보다도 이준석을 가장 극혐하는 사람인 김소연 씨가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요 굉장히 주목해볼 포인트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석 씨는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본인이 여태까지 무슨 개혁이네 뭐네 떠들어놨던 거랑 완전 딴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말장난하면서 마치 명태균식으로 역질문하고 자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주도권 진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럼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저 이준석식의 졸렬한 정치가 무슨 청년 정치고 무슨 젊은 정치고 파격적이고 뭐 도발적이고 뭐 새로운 정치고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이번에 정치 생명 끝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전할 예정이고, 다시 이제 명태균 씨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예고 드렸듯이 제 채널에 한두 개 정도의 광고는 한다. 그 중에 인터넷 비교한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품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꼭 필요한 인터넷, 휴대폰,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 시에는 최대 48만원, 그리고 알뜰폰, 핸드폰 새로 장만할 필요가 없이 현재 쓰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에는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아마 인터넷 비교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든든하고 믿음 있는 서경석 씨를 모델로 한 인터넷 비교원은 무려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4년 8월 기준으로는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단독 혜택도 있는데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시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까지 가입한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에 추가 혜택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670-2521 여기로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을 보고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실 시엔 비타민 B 컴플렉스 100을 증정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 시청 후에 인터넷 비교원 가입하시고 많은 혜택도 받아가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명태균 씨 녹취는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니 무슨 뭐 자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서 녹음한 겁니까 이게? 일단 명태균 씨의 거짓말도 계속 드러나고 있죠. 특히 JTBC가 본격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김건희 주가 조작 때부터 지금 이런 명태균 씨의 거짓말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긴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언제적 얘긴데 라고 최근에 떠들었지만 실제로 검찰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뭐 김영선과 뭐 직원들 모아놓고 녹취를 들려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그랬냐 요것도 저런 사람들의 소위 인정 욕구, 요게 이런 사단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아니라 어떻게 김영선은 건진이 도와줘가지고 공천 받아왔다고 말하냐,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민주주의의 시스템 막 근간을 흔드는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선 도덕적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 이런 건 전혀 안 느끼고, 어떻게 내가 아니라 건진한테 이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전혀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데서 막 분노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요런 싸움이 지금 여기까지 번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실제로 요런 얘기가 나왔죠.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하고 없었으면 그 어쩔 뻔했냐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떠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다 주워 담으려고 하면 그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JTBC 기자가 그 명태균 씨한테 팩폭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도 좀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JTBC 기자한테 발끈해가지고 혼자 무슨 연극하듯이 당신이구나, 당신이 거짓 뉴스 뿌렸구나, 나 저 기자 때문에 대답 안 할래. 아니 명확히 자기가 이런 타령을 한 것 자체가 신용불량자인데 무슨 계좌 추적 타령을 하냐, 이거 기자들이나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 너 때문에 대답 안 할 거야 하더니 저렇게 막 혼자 연극하더니 지팡이를 분명히 들고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 이게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죠. 이게 지금 본인이 이제 망각을 한 거예요. 다른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지팡이를 왜 짚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물론 뭐 그거 무릎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플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방송에서 보면 그렇게 막 쩔뚝거리면서 이것 때문에 국회도 못 나온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데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지팡이는 거들 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아일보에서도 새벽에 이런 단독 보도를 내는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 취임 전날 아까 말씀드린 5월 9일이죠. 그때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저렇게 상세하게 동아일보에서도 취재를 종합해가지고 전하는데,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 김영선 의원을 꼭 좀 부탁한다. 이런 카톡을 수차례 보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덮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무슨 기자한테 그것도 JTBC 기자 하나 잡아가지고 미래한국연구소 가봤냐? 가봤다니까. 그 몇 평인지 아냐? 이런 걸로 요 과거의 본인 만행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는 잠깐 그냥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결코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다들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조중동 중에 조선일보 빼고는 다 돌아선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창원산단, 한마디로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 그 문제를 슬쩍 이렇게 던지게 하면서 여론조작 그 문제 파지 말고 그 창원산단 쪽 파라고 그렇게 이제 던지기를 하려고 했던 그 창원산단 문제도 지금 한겨레 김한 기자를 비롯해가지고 제대로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는 그 얘기도 단독 보도로 최근에 나왔고, 중요한 거는 동업자가 창원산단 발표 전후에 인근 토지를 8억에 매입했다. 심지어 그게 명태균 씨는 아무 직함도 없으면서 김영선 의원실에 머물러가지고 그때도 이미 그 본인의 백그라운드 가지고 다 허세를 부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창원시 고위 공무원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뻔히 이런 배경들을 아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막 일일이 보고하고, 심지어 뭐 최초 제안부터 중간 변경 여기에도 다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그 동업자 얘기가 나왔죠. 그 사람이 정의아 전 국회의장의 비서 출신이라고 하는데, 요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에 부지 인근에 8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2,7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던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빵빵 터지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은 소식들이 터지니까 하루 종일 정치 뉴스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못 따라갈 정도로 벅찬 상황이에요. 근데 참고로 요 예정대로 신규 창원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8억 정도를 주고 샀던 그 땅이 무려 50억 가까이, 54억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명태균 씨는 지금 무슨 말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내 계좌 쫓아와봐라. 1원도 들어온 거 없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합니다. 지금 이러면은 그 동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또 현금이 뭐 오갔을지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 기자들이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뉴스타파에서도 중요한 보도를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죠. 불법 선거사무소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도 이제 뭐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란 거예요. 윤석열 취임한 직후 22년 6월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씨가 두 차례나 6월만 하더라도 몰래 만났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시점을 보면 22년 6월 13일, 22년 6월 22일 요 시점을 저렇게 특히 상세한 그 증언과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뉴스타파에서 전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22년 6월 13일 이때가 그 봉하마을에 갔을 때인데, 그때도 그 막 커바나 멤버들이나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명태균 씨가 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전용 열차에서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랑 김영선 씨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게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냐?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가 그렇게 떠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자랑하고 허세 떨었는지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죠. 음성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22일은 두산 에너빌리티 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명이 만났다. 이런 상황에 무슨 대통령실이 막 그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 망신을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될 걸 뻔히 저도 알고 이걸 보시는 희동이님들도 알고 심지어 국힘 정치인들도 모두가 아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녹취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빨리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떠들었던 것이고, 국힘당 정치인들도 사색이 막 이렇게 표정이 막 굳어가지고 사색이 된 채로 이거 그 뭐가 더 터질지 모르는데 논평을 어떻게 내냐 요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 조작, 그 방해 공작이 또 탄로가 났죠.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하던 그 이상을 보여줬는데, 야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다들 보셨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정당에서 공식 조사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직장인이든 뭐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응원하는 후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기다려가지고 조사에 응답을 하는데, 요걸 쓱 낚아챈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요 조사를 그 시점에 앞당겨가지고 하면, 그럼 그 이후에 여론조사 전화 계속 왔을 때 나는 끝냈다 하고 그냥 전화를 안 받는데, 실제 정당 조사 전에 명태균 씨가 그 중간에
껴가지고 방해 공작을 했다는, 이걸 가지고 또 실제로 막 자랑을 하고 막 이걸로 가지고 결제를 하면 더 많은 걸 알려주겠다, 인간의 불가능은 없다, 이런 얘기를 떠들었다는 게 또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검찰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보겠다, 예비후보 2명과 김영선과 명태균 요 넷이서 서로 뭐 허풍 떨고 사기치고 해서 이거는 정치자금법 문제로 끝내면 되겠네 라고 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특검 행위다, 어떤 미사여구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와중에 지금 검찰이 실컷 장난질 보다가 재미 보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단호한 결단으로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 587억 전액 삭감당하고 멘붕이 왔죠.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저런 식으로 검찰 특활비가 왜 명절 때 저렇게 떡값으로 그 명절 시즌 때만 유독 그렇게 가는지, 심지어 여기에 무슨 뭐 파리바게트에 스타벅스에 아주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론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민주당이 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확히 얘기했었죠. 입증 안 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입증을 하면,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입증을 하면 그러면 이거 전액 삭감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은 뭐라 그러냐, 이것 때문에 수사 의혹을 꺾는다, 요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태균 씨랑 뭐가 다른 겁니까? 갑자기 본인들이 입증을 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갑자기 논리를 막 몇 단계 껑충 건너뛰어서 야 이거 수사하지 말란 거다, 요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인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죠. 멘붕이 오니까 무슨 몇 평이냐 소리를 했던 그 명태균 씨처럼 검찰도 그냥 일단 아무 말이나 뱉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프레임 걸기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길래 민주당이 그렇게 기회를 줄 때 본인들이 똑바로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프레임 전쟁을 걸려고 한다고 한들, 이미 검찰 대통령부터 검찰 출신 여당 대표가 다 검찰에 대한 신뢰 깎아먹고, 심지어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인간들도 그렇게 2%의 용감함과 뭐 어떤 자신의 이 용맹함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사라지고, 기껏해야 블라인드 같은 데다가 익명으로 글 쓰는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놓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아무튼 국힘 의원들도 웃겨요. 결국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보복성 삭감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장난질하는 걸 방치하면 그게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전 저런 주장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국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의 거부권 쓸 때, 이거는 이승만 이후로 민주주의 그 사회가 된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죽하면은 이명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란 인간이 계속 거부권 남발하면서 그냥 국회 자체, 입법부 자체를 무시할 때,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런 사람 막 법제처장부터 해가지고 국힘당 패널들 토론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아니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건데 뭔 민주당 그렇게 난리치냐, 이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당장 지금 궁색해지니까 민주당이 뭐 수사를 막내 뭐네 또 저런 식으로 이미 낡디 낡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쩜 저렇게 한 채 변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법무부 장관도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로맨스로 뚫고 나가려다가 본인 빼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 분노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또 옹호하겠다시고 공직자인 내 휴대전화를 집사람이 보면 죄 짓는 거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핸드폰을 보든 말든 그게 그냥 그걸 갖다 지금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뭡니까? 그걸 갖다 김건희 씨가 일일이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그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고,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 시점에만 그랬겠냐. 명태균 여론 조작 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이준석 씨랑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었다고 보는 거고, 천하람 씨도 연결돼서 지금 저렇게 말 못하고 숨은 거 아닌가? 요런 게 지금 합리적 추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도 김건희 씨한테 핸드폰을 뺏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반대는 또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인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법무부에서는 이번 주에 그 자료를 제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특경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과 수사 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뭐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범위 거기에 뭐 맞춰가지고 뭐 제출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특활비는 어떻게 하냐? 아예 그냥 증빙자료 낼 계획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서서 이미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답도 없는 짓을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냥 전액 삭감해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삭감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불법으로 쓴 특활비 누적해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쓰면서 영수증 하나 없이 자기들끼리 저렇게 짬짬이로 하고, 실제로 뭐 많은 시민들은 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 막 잡아 넣으려고 난리를 칠 때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을 쓴 거 아니냐, 뭐 자기들끼리 한우 먹고 뭐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또 쓴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라 보고요. 특히 최근에 또 검찰이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성남FC 사건 재판 때 1일 검사를 직무대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한 발령, 이거를 그 편법인데 요게 이제 관행이라고 검찰에선 또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다른데 발령이 난 검사가 계속 요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은 자꾸 뭐 1일 뭐 직무대리로 와가지고 하니까 판사가 제지를 한 거예요. 근데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관행인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하고 버티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초유의 검사 퇴정 지휘가 내려진 거죠. 이렇게 망신을 당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은 계속 막 난리를 치면서 재판 기피 신청하겠네 뭐네 막 그렇게 또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차릴 생각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저들은 법 기술자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어떻게 뭘 하게 만든 거를 자기네들은 최대한도로 누릴 거는 막 실컷 누리고, 또 그게 반대로 적용할 때는 무자비하게 막 사람을 털 때는 실컷 또 털고, 자기네들한테 적용된다고 할 때는 그거는 뭐 입법 취지에 반한다 뭐다 그러면서 막 그 법 가지고 장난질 치고 사람들이 속이고, 해석의 영역으로 가 있는 그 법 해석을 자기네들과 민주진영에 들이댄 잣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살다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시민들이 민주주의, 뭐 무슨 법치주의, 뭐 공화국 이런 거에 대한 개념부터 지금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뭐 사회권적 기본권도 있고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이런 것까지도 지금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지경으로 만든 정부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법 물론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그런 법에 대한 공부하고 인식하는 거는 뭐 덕분에 공부를 하게 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거 말고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뭐 자영업자 지금 막 다들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이거 문제 말고도 지금 뭐 기후 위기라든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외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막 국민들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여당 대표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봤어요. 성남FC 수사검사 퇴정 명령은 철회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 대표예요.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서 또 한다는 얘기가 또 이재명 방탄 타령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이재명 방탄이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놓고 무슨 뭐 강강약약 타령을 하고 격차 해소 얘기를 하고, 도대체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격차 해소라는 말만 던진 거 말고, 키워드만 던진 거 말고 그거에 맞게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든지 최근에 세수 펑크를 메꾸겠다고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로 떠넘기고, 그리고 심지어 복지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그래놓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내놓고 격차 해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저 이재명 방탄거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간동훈이라는 비판까지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하는 모습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조금 막 난리치면은 또 슬쩍 용산 눈치 보는 척 했다가, 또 여기에 또 너무 내가 그 윤석열 아래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는 또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심지어 간철수보다도 못하다는 행보가 그 비판이 나오니까 17% 받는 윤석열 눈치를 보니까 그거보다도 못한 14%가 나온다. 그래서 간동훈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늘 한동훈의 습관성 거짓말을 비판했죠. 그래서 무슨 특감이네 뭐네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공에 막 떠들어대지 말고 김건희 특검이나 협력해라, 이렇게 일침을 날린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그 권양숙 여사님이나 김정숙 여사님을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외신에다가 떠드는 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뭐 전임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기소도 안 됐다?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막았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저런 식으로 외신에다가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 되게 부끄러워지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은 뭐 악마가 된 거다. 하지만 저런 자기 혼자의 로맨스를 보여주려다가 완전히 그냥 자빠진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젠 어떤 직원도 못하는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당장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술에 취한 듯이 나와가지고 생방송에서 횡설수설하고 무슨 아내의 무슨 뭐 순진하다는 이딴 소리를 했다가 더 이상 이제 수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와중에 또 국힘 의원이 뭐 방송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총리 교체를 검토한다. 그러면서 뭐 하마평 얘기 나오는 게 추경호, 원희룡, 주호영 이런 수준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총리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이 쇄신을 했다라고 보겠습니까? 변화를 했다고 보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지금 막 나열하는 거고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국회 시정연설을 패싱해가지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뭐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윤석열 뭐하고 있었냐? 최근에 국회에는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이틀 전엔 골프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CBS에서 단독 보도를 저렇게 했는데 사과도 아니죠 사실. 사과를 자기가 왜 했는지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냥 인기 반환점 오니까 그 사과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야 얘따 이거나 먹어라 개사과를 준 거죠. 개사과 직후에 뭘 했냐? 골프 라운딩. 야 진짜 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아니 토요일에 골프를 쳤다는 거를 CBS에서 그 포착을 한 거예요. 태릉 체력 단련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착을 하니까 한 4시간 동안 골프 라운딩을 진행했다는 걸 포착을 했는데 이후에 경호상의 문제로 취재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윤석열 대통령실 어떤 입장을 냈냐? 9일날 CBS 취재를 했는데 요거 조만간 기사가 나오겠다 싶어서 그런 건지 다음날 트럼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골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좀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는 9일날 CBS에서 취재하고 갔다는 것을 이들도 걸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면 잘못되겠다 싶으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만든 논리를 합치고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거는 다 뜻이 있었던 거야. 골프 쳤다고 욕하지 마. 이거는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도 준비하려고 한 거야. 요게 그 다음날 갑자기 쏙 이렇게 던져져 나온 거죠. 애초에 이거 나왔을 때도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란 얘기가 나왔는데 요 배경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심지어 여권에서 한 얘기도 웃겨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야구, 농구 막 이런 걸로 운동신경이 기가 막힌데 이제 골프도 운동도 누가 봐도 출렁출렁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사람인데 아무튼 운동신경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골프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 감을 찾겠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반응은 제가 뭐 굳이 다 안 읽어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이걸 받아 쓴 기자도 제정신이냐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요. 특히 골프, 윤석열 골프 하면 언제가 떠오릅니까? 이게 무슨 몇 년 전 얘기도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불과 얼마 전에 의료대란 와중에도 3주 연속 골프 쳤다는 얘기를 박선원 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확인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은 이미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죠. 실제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그리고 의료 대란으로 난리가 난 기간, 그리고 부천 호텔 화재, 이 추도 기간에 윤석열은 골프나 치고 있었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적을 했었죠. 윤석열 김건희 씨가 8월 24일 오후 5시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 장례식 기간에도 골프 친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요 때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무슨 트럼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명박 씨가 부시와 그 골프 요때 그 운전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운전기사 역할이나 하고 그래서 굴욕이란 기사가 나왔었는데 심지어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골프 카트는 내가 제안해서 몰았다.
아니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를 빼다 박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런 장면 다시 연출되는 거 아닌가? 또 자기는 이게 뭐 외교라고 하겠죠. 가가지고 막 형님 모시고 막 뒤통수를 맞고 뭐 어떤 굴욕을 당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어떤 피해를 받더라도 자기가 그냥 저런 사진 한 장 남겨갖고 이것도 내가 나의 외교 성과다 요런 식으로 떠드는 게 아닌가. 진짜 부끄러워 죽겠고요. 그래놓고 지금 요 난리가 난 마당에 자기는 골프 칠 때 토요일 그 같은 토요일 날 대한민국은 무슨 일이 또 있었습니까? 시청 근처에서 그 서울역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안 정국 조성된 거 아니냐? 백골단 우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는 이렇게 망쳐놓고 심지어 국회의원은 깁스까지 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타박상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전해진 소식을 보니까 갈비뼈 4번 갈비뼈가 골절이 된 상황이에요. 그 지금 저렇게 깁스까지 했습니다. 그 4번 갈비뼈는 골절되고 5번 갈비뼈는 멍이 들 정도로 국내에는 그렇게 사람들 시민들 겁주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도 저렇게 갈비뼈 골절시킨 마당에 자기는 무슨 외교 타령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골프나 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대통령이란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단순히 무능으로 무개념으로 그냥 그걸로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윤석열 무식하고 맨날 술만 퍼마실 줄 알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자꾸 남발한다고 그걸로만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선 과정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제때제때 내려오면 그리고 책임을 지면 이 사태까지 안 갈 텐데 사람들이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국회도 패싱하고 거부권 남발하고 국민들하고 대화한다더니 외신 기자 조롱하다가 망신이나 당하고 반말 찍찍 내뱉고 무슨 안에 로맨스로 포장하려다가 오히려 사고만 더 치고 이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나도 너무 바쁘지만 주말에 시간 내서 거리로 나가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국회의원까지도 저렇게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갈비뼈를 골절가게 만드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부울경 교수들 600명도 15일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하죠. 민주주의와 법치 자체가 지금 망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뭐 서울대 학생들도 일부도 지금 뭐 대자보를 붙이고 창원대에서도 명태균이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다, 수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각 대학가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였다면 혹은 이재명 정부였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얘기만 계속 포털에 걸리고 방송사에서도 특히 뭐 공중파에서도 계속 2030 분노, 이게 공정과 상식과 정의는 어디 갔냐, 민주주의, 법치주의 다 무너졌다, 나라의 상식, 정의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요 얘기로 막 젊은 사람들이 분노했다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게 계속해서 주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도달이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언론이 또 미디어가 조명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 우리의 분노 게이지만큼 도달되진 않았지만 이건 전 시간 문제라 봅니다. 일시적인 저들이 그 말장난하고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님 그 어제까지 11월 11일까지 탄원 100만 명 이 목표였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연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워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주일 또 연장을 해서 더 받는다고 하니까요. 뭐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100만이라는 초기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래도 혹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 소식까지 주위에 전해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내용도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앞서서 일단 이준석이란 사람 지금 여태까지 말장난하면서 지금까지도 태균기 부대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했으나 같이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다. 특히 이 김소연 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준석 몰이를 시작할지 계속 지켜보고 저 맨날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진짜 0.1의 그런 동정심도 안 생기고요. 이게 다 자업자득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